여러분,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챗GPT를 켠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법부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다룰지, 그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판사가 판결문 쓰는데 AI를 써도 될까요? 이게 그냥 기술 써도 되나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효율성을 좀 높이자고 판사 고유의 판단력을 기계한테 일부 맡겨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판사, AI에게 묻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류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판사실. 그 판사 앞에 놓인 모니터에 뭐가 켜져 있냐면 바로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조수, 인공지능이 켜져 있는 거죠. 이제는요, 판사가 챗 GPT 같은 AI를 쓰는 게 과연 쓸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죠. 왜냐하면 벌써 해외에서는 변호사들이 AI 쓰다가 없는 판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쓴다 안 쓴다 이걸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통제하면서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AI 딜레마입니다. 이게 왜 딜레마냐면 이 기술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약속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정의의 근간을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양면성 한번 자세히 보시죠. 보시면 딱 대비가 되죠? 왼쪽 약속을 보세요. 와,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건 처리도 빨라진대요. 정말 눈부시죠? 그런데요, 오른쪽 위험을 보면 아찔합니다. 특히 저 환각이라는 거, AI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막 지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판결문에 들어가면 정말 판결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AI 규칙의 등장. 이렇게 위험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판사들만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북을 딱 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AI 시대를 살아갈 판사들을 위한 새로운 행동 규칙, 뭐 그런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법관에 위한 AI 가이드북.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건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 이거 써도 되나 마나 토론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하고 행동 지침을 내놓은 거거든요. 정말 선도적이죠. 비유하자면 판사들한테 AI라는 엄청 빠른 자동차 키를 주면서 자, 안전벨트는 이렇게 매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으세요 하고 사용법까지 같이 알려주는 격이에요. 그럼 이 가이드북의 핵심 원칙은 뭘까요? 딱 세 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AI는 그냥 똑똑한 비서일 뿐이지 판사가 될 순 없다. 최종 판단의 책임은 무조건 언제나 인간 판사에게 있다는 선언이죠. 둘째, AI가 주는 답은 정답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걸로 또 확인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AI를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막 휘두르면 안 되고 이런 목적으로 이만큼만 쓰겠다. 딱 정해놓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정의를 위한 질문법. 이 가이드북이 재밌는 게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는 금지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판사들한테 AI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서 가장 쓸만하고 정확한 답을 뽑아내는 기술, 그걸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7단계 루틴이 판사들이 따라야 할 질문의 정석 같은 겁니다. 그냥 막 야, 판결문 초안 좀 써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1단계 너는 20년차 민사 전문 판사야 하고 역할을 딱 정해주고 2단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요약해줘 라고 임무를 주고 5단계 답변은 표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7단계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항상 임관 판사의 날카로운 최종 검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이드북을 보면 답변 퀄리티를 확 높이고 오류는 줄이는 고급 기술까지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AI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가 비판이라는 기술입니다. 뭐냐면요, AI가 일단 답을 내놓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피고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 방금 네가 한 주장을 반박해봐. 이렇게요. 그러니까 AI 혼자서 창과 방패 역할을 다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사는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고 논리의 허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네,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찾아달라는 수준이 아니죠. AI를 거의 지적인 스퍼링 파트너로 쓰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미처 생각 못하거나 놓칠 수 있는 반대편 논리를 AI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결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말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넓히는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째, 법정 안의 AI. 그럼 이렇게 똑똑한 질문법까지 익힌 판사들이 실제 재판에서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이드북이 보여주는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와, AI 활용 범위가 진짜 넓죠? 이 표를 좀 보세요. 판결문 좀 더 읽기 쉽게 다듬는 난이도 하짜리 간단한 일부터 저기부터 복잡한 국제협약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난이도 상의 전문적인 분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갈수록 AI의 답변을 검증해야 하는 인간 판사의 역할과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판결. 지금까지 저희가 AI의 엄청난 가능성과 또 그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이걸 통제하기 위한 규칙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 가이드북 연구를 이끈 권창환 부장판사의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AI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을 줄 아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목표라는 거죠. 즉, AI 판사를 만들어서 인간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판사의 능력을 더 강하게 보강해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로봇 판사를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AI의 계산 능력, 이 둘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비유하자면 아무리 비행기가 최첨단이어도 조종은 결국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이 하잖아요. 최종적인 방향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라는 그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AI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정말 필요한 건 그런 차가운 답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의 복잡한 맥락과 가치를 이해하는 어쩌면 따뜻한 판단일 겁니다. AI가 주는 답과 인간이 내리는 판단,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은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